네, 문화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기 전에 이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좀 간단 브리핑을 했는데요. 말이 좀 길어지면 저희가 관련해서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함께 한 10여 분가량 지금 함께 유진용 전 장관의 그 출석 전 장면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유진용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조금 뭐 현 대통령이나 현 정권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은 안 갖고 있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가 하는 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그런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직접 명단을 작성을 지시했다는 물증도 없고, 이래서 이런 거를 지금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특검에서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유진용 장관이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지금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5명이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그 블랙홀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에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유진용 전 장관이 참고인으로 언론을 향해 장황하게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특검은 일단 좀 힘을 좀 얻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방어해왔던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은 예. 저러한 전 장관의 그런 언론 플레이 앞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그것이 상당히 주목이 되네요. 네. 자, 김 교수님. 어쨌든 뭐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취임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주도한 인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특검 수사에도 상당히 향방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지만 이미 네.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다. 사실은 뭐 특검에는 이미 이 상황들이 다 제출이 돼 있고 예. 자료와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 이런 얘기를 전모를 밝히는 것, 그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피의자, 증인, 참고인 중에서 단 한 명도 정말 국민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죄송하다거나 또는 정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표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그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밝힌 내용 중에 김기춘 전 실장의 주도로 해서 이런 핍박과 강요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의 자산,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실들, 김기춘 실장이 주도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는 점들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주무장관으로서 했던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또 밝힌 사실은 일부 뭐 조윤선 장관, 전 장관이 됐죠 이제. 조윤선 당시 장관이 이 사안을 회유했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진상을 하나 밝혔다는 점, 이 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이미 낱낱이 고했고 오늘 또 특검 출석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수사가 상당히 진전을 볼 수 있고 특검에도 이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정당한 일이면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느냐, 자신은 관계없다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론적으로 헌법 22조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발언 행위는 일단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너무 많아요. 10,000명이라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이 분명히 구분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다른 공안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적법성을 흠집내고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규제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자유로운 학문의 영역이나 어떤 사상의 자유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이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유진용 장관이 한 이야기는 충분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10,000명이라는 거대한 그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우리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어쨌든 이 유진룡 전 장관이 이제 오늘 많은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도 그렇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부인하고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던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리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그동안 모든 것을 부인해 왔거든요. 사실은 최순실 씨를 만난 사실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부인했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지시를 받았던 수석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유진룡 전 장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에. 아까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명시적인 사실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의 그럼 최종 지시자가 누구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 대통령과의 두 차례 면담에서 유진룡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렇게 반대파로 몰아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박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었고 결국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해외에서 유진룡 장관이 일시에 면직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과 함께 이런 이 특검 수사의 칼끝은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제 겨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유진룡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차별하고 배제한 것, 특히 자유계 누명까지 씌워서 배제했던 이런 사안들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아마 인식을 다시 한번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검 수사가 이 부분을 밝혀낸다면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이미 구속된 두 사람을 넘어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지시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앞으로 특검 수사가 아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유 전 장관 출석이 왜 중요하냐면 예. 2월 초에 지금 특검에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유 전 장관 이야기를 보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까지는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대통령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불명확하고 하여간 현재까지 특검에서 지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고 작성을 지시했느냐, 누구한테 대면 보고한 물증이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 네. 오늘 지금 언론을 통한 유 전 장관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특검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문체부 직원들 중에 무관한 사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면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반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유 전 장관이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함께 있었던 문체부 직원들에 대해서 그 선처를 부탁하는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함께 일하면서 봤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회의소 주도해서 장관과 차관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의 실무 직원들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양심의 자유에 반해서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실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상 참작을 해달라. 물론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과정을 다루는 특검이라든가 향후에 뭐 재판부에서 이 사안을 다룰 때 최소한도 참작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국민들께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제가 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공무원들이 윗선의 지시, 더구나 청와대의 지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얼마나 그동안의 마음 고통이 심하고 내가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네. 더군다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측면을 이제 유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런 측면이 앞으로 마지막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청와대의 이 개입과 관여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결국은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2월 초에 이제 직접 대면 조사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정들을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유진룡 장관이 워낙 솔직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좀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주무 장관으로서 부활을 또 걱정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예. 박 교수님께서 이제 유진룡 전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참 상당히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면
어쨌든 탄핵 심판 관련 헌재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예. 그런 확실한 물증이 되니까 만약 하나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을 한다면은 특검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유준영 전 장관의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가 앞으로 어떤 헌재의 탄핵 심판 판단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 본다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국회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뭐 특검,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을 향해 가지고 블랙리스트 부분을 얼마나 추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받은 적이 없다, 잘 모른다. 조금 인정을 했죠. 존재 사실까지 인정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통령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불분명하게 이 선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뭐 지시를 받고 한 적이 없다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오늘 유 전 장관이 저렇게 명확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정보가 그분들이 관여한 걸로 나오는데 대통령까지는 안 가 있어. 그러나 만에 하나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정말 이걸 보고받았다든지 지시를 내렸다면은 헌재에서도 이건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기춘 전 실장도 이제 계속 조사를 받게 될 텐데 모르쇠로 일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유진년 전 장관의 어떤 증언이 이어진다면 뭐 대질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언과 문체부 직원들이 그동안 실제 밝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것이 정황이 충분히 영장을 발부할 정도다, 구속할 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 내용에는 사실은 박 대통령의 지시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개강돼 있지만 그러나 그 영장에는 적시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이미 저는 유준영 장관이 이미 특검에 제출한 자료 속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지난번 검찰 조사를 유준영 장관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밝혔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대통령 관련은 저는 이미 화두가 돼 있고 상당한 부분 입증이 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더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이 얼마나 엄청난 사안입니까? 대한민국의 10,000명 가까운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이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렇습니다. 억압했다는 거.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조사가 다른 사안들, 뭐 세월호라든가 뇌물죄와 더불어서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최순실 씨는 지금 특검의 한 차례만 소환에 응하고요. 이후 6차례 소환에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젯밤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소환이 되면 수사에 좀 속도가 붙을까요?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은 소환이 돼도 잘 모르겠다고 묵묵히 그러고 또 하지 특검에서 않습니까? 예. 또 강압 수사를 받은 그걸 언론에 흘리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태도는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죠.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방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특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걸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 부인하고 있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좌심하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좀 더 진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사에 있어서. 일단은 강압적으로 최순실 씨의 입을 열게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인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특검이 최대한도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이제는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제 구인을 할 겁니다. 여기서 답변하지 않는 것들을 특검에서는 이제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재판 절차를 밟겠다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기소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본인이 답을 안 했지만 본인의 입장을 이미 명료하게 드러냈다. 최순실 씨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이 향후 진행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특검도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주변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구속된 여러 증인들의 이런 증언이라든가 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노력은 할 겁니다. 예. 딸인 정유라 씨라든가 또는 주변 관계를 통해서 최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질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낼 텐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이렇게 이 다부지게 저항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태호 고려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